네, 저희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저희한테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449-19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와서 이야기 나눠주시고 계신데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와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NF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0만 2천 원에 20%요. 20만 2천 20만 원에 20%. 혹시 네.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아, 네. 그때 혹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때 급등할 때 들어간 건지 좀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15% 급등해서 저는 조금은 안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도 좀 안 줘도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관절이라도, 이게 시외 보니까 시외에서도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 반도체 잘 움직이니까, 네. 관절이라도 덜고, 반도체로 다른 쪽에 옮겨가 하면 볼까? 어떨까 싶은 아.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게 그 반도체로 옮겨가나요?에 대한 의견이실지, 네. LNF에 대한 의견이실지 궁금한데, 일단은 중립을 가장 먼저 들어주신 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로 옮겨갈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제 예상인데 아마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시면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보실 것 같아요. 뭐 HPSP라든가 네. 아니면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생각하시거나 뭐 자율주행 쪽을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물론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교체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대응을 하셨다라면 LNF를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걸릴 건데 우선 잠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에 대한 추이예요. 일단 전망치이긴 하지만 올해 실적이 좀 많이 주춤했죠. 22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예상 전망을 일단 2,700억대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는 5,400억입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가 20만 원대 초반이에요.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혹은 오늘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에 밀리니까 매도를 고민하고 뭐 여기에서 또 짧게 보려고 또 반도체 쪽을 들어갔다. 만약에 반도체 쪽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그건 대응할 수가 있느냐를 일단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20%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오히려 밀려 내려왔을 때 저는 만약에 15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전 추가 매수를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10% 정도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정도를 15만 원대 중반대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평균 단가는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10% 이상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2월 내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은 신규 자금으로 좀 하시고 만약에 신규 자금이 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은 LNF는 좀 느리게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또 수익도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네. 또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께서 부정 남겨주셨는데 반도체 쪽을 보는 거에 대한 부정인 건지 아니면 LNF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항상 2차 전지는 부정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이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2차전지 좋게 보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어도 올해까지는 안 좋게 보고 내년도 솔직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본다라는 것들이 상반기까지 누가 봐도 2차전지가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다음 이제 주도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어쨌든 이제 대구 투자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기아가 EV5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이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뭐 추후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에서 좀 힘이 빠지게 되면서 그 시세가 에코프로 BM하고 나머지 2차 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면 순환매 관점에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순환매 대응 관점에서 이 종목을 단기에 대응해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02,000원인데 아마 매수가 부분까지, 그러니까 매수가 넘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매수가 부분까지는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좀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를 가든 뭐 다른 쪽으로 가든 그거는 추후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LLF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매수가에 바짝 붙여가지고 손실은 최대한 많이 줄이고 난 다음에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되면 좋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가 주도주를 다음 섹터, 다음 업종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렇게 좀 진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의견은 뭐 전재원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빠져나올 수 있다라면 최대한 손실을 많이 줄여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2차 전지를 좀 보수적으로 네. 봤던 분이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두 분의 자세한 의견을 좀 현명한 판단하셔서 좀 잘 전략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수익을 내려고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건데 왜 매번 매수가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내 종목도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창구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큐렉소 큐렉소 매수가랑 비중은요? 23,500원에 20%입니다. 아이고 고점대에도 들어가셨네요, 우리 시청자님. 우리 AI 전망이 좋아서 네. 좀 들어갔는데 그냥 지수도 빠지면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오늘 좀 오르긴 올랐는데 네. 이걸 매수가까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조금 더 추가로 매수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큐렉소 올 네. 긍정의 중립 한 분, 중립 두 중립 분으로 두 분. 받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봐야겠죠. 예병군 대표님이 긍정 남겨주셨는데 전고점 25,000원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그래도 7% 넘게 상승했고 뭐 수급도 보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연이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참, 이 고점을 정확하게 집어서 사셨다 하는 그게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셨다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점일 때를 자꾸 따라붙다 보면 항상 어떤 버릇이 생기냐면 자 이래가 본전 이상 올라와요. 그러면 팔게 되겠죠, 그죠? 그럼 수익은 조금 보는 거예요. 근데 손실은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손실을 많이 참는 버릇이 생기거든요. 주식은 잘못된 버릇 하나가 계속해서 실패의 요인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고점 따라 붙지 마세요. 아니 뭐 이 종목밖에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늘린 게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굳이 내가 왜 고점을 뭐 큐렉소라 성장성으로 보면 고점 따라 붙어도 되는데 지금 그걸 보고 따라 붙으신 게 아니고 막 가니까 그냥 내동매매 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꼭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을 어마무시하게 참는 자꾸 버릇이 생겨요. 그럼 결국은 내 계좌는 거의 본전 계좌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손실 계좌라는 얘기예요. 이걸 왜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버릇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계속 나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손실 계좌로 계속 가는 거예요. 큐렉소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지금 매수가 그 이상으로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아야 되잖아요. 참았다가 본전 올라오면 조금 올라오면 수익 날까 말까 그 부분에서 파실 거예요 아마. 그럼 뭐 이게 기다리는 의미가 뭐가 있냐. 그래서 반드시 다음부터는 고점에 따라 붙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저를 한번 떠올리세요. 못생겼지만 떠올리셔서 따라 붙지 마라 카더라. 이거 딱 생각 한번 하시고 종목은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점 잡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 많이 있어요.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큐렉소가 저점을 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시겠죠? 저는 들고 가시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큐렉소의 성장성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 대표님도 좀 유망한 기업이니까 뭔가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의료 AI 섹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주상전화에 계십니다. 정태근 이사님이 네. 의료 AI 섹터 뭐 소개해 주셔서 수익 난 적도 굉장히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 뭐 의료 로봇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JLK나 뷰노, 룬닉 같은 종목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렉소 중립 의견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중립을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지만은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뚫어야 될 가격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뚫어주는 것을 좀 확인하자는 관점에서 일단 중립을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봐야 될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21,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냐 이게 좀 중요하다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병균 대표님한테도 또 이게 동의를 하는 게 진짜 사고 싶을 때 참으세요. 그러니까 사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 사는 게 맞는 거고 사고 싶다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가게 되면 그때 고점일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사고 싶다 생각이 들 때 바로 사세요. 그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큐렉소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야지 하다가 뒤늦게 동참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좀 바꾸시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21,000원 돌파 여부 좀 보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아닌 중립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큐렉소가 오른 이유가 이게 러시아 쪽에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있는데 큐비스 조인트라는 수술 로봇이 있거든요. 이게 러시아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요 종목이 오늘 장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좀 윗거리가 달렸는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강했어요. 근데 강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 요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 인허가 소식이 나왔었는데 요게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수술 로봇.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이번에 미래기획단인가요? 그거 하게 되면서 신사업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로봇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어저께 라인보우 로보틱스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이 헬스케어 로봇의 어떤 M&A가 꾸준히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 그 소문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가 지금 결국에는 지분 인수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로봇 시장이 앞으로 뭐 30조니 300조 이런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M&A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항상 이제 M&A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마 그 이슈만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큐렉스가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즉 헬스케어 로봇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M&A 이슈가 만약에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미래컴퍼니도 마찬가지지만 요 종목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큐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고점에 서서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희망이라도 작은 이슈거리라도 나타나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한번 그거 기다려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지금 어차피 가격대를 보니까 8월 달쯤 아마 매수하셨지 싶은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금한 가능성이 더 있다라면은 한번 버티면서 최소한 손실폭을 최대한 많이 줄이고 의외로 M&A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수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이게 제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희망에도 버리지 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버텨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중이 이미 20%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살 기회비용까지 날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얼마만큼 일단 손실 줄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기회비용을 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뭐 시장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관심 종목이 생기게 되다라면은 그쪽으로 차라리 투입을 하시라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요 종목은 어쨌든 삼성전자, 헬스케어 로봇 관련돼 가지고 M&A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은 버텨보자.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는 20% 충분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 금액을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로봇 관련 M&A 이슈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모멘텀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큐렉소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강원에너지고요. 네, 27,000원에 20%인데 네. 이거 익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2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인데 익절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십니다. 네. 어제 오늘 또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 소폭 상승을 했는데 네. 이게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도 수급은 좀 잘 들어오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아쉽게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맞아요. 경험도 있기도 하고 뭐 2차 전지 섹터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그럼 부정과 부정과 긍정 둘 다 들어볼 수 있는 네. 중립 의견 이성우 이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에너지는 매출 비중이 2차 전지 소재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뭐 1%대 그러니까 미들 중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는 아직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수산화 리튬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이상 또 나올 수 있는 체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로 놓고요. 그랬을 때 실적 같은 경우를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대체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대체안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땅과 지금 리튬땅 같은 경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요. 그렇다 보니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강원에너지란 기업은 플래트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한 4,800억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를 확인하고 뭐 시가총액 한 7,000억 이 정도 때까지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빠져 있고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 반등이 더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의 의견은 약간의 교체 매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탑픽은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2차 전지 모멘텀을 받기에는 강원에너지는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오히려 대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꼼꼼하고 냉철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로 7197번님께서 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3,61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래도 두 자릿수로 상승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손실권이십니다. 일단 그럼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태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과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라는 모멘텀이 엮여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드신 이유가 있으실지 뭔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3,600원대의 1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사실 태성이라는 기업을 제가 명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좀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테마성의 흐름들이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3,300원에서 매수가 정도, 3,500원? 그 정도 부근까지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때 차라리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좀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태성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기판 업체인데 오늘 맞아요. 강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최근 뭐 한 3거래일 정도 동안 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정말 뭔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장에서 맞아요. 네, 정말 핫한 테마로 떠올랐죠. 맞습니다. 뭐 제주반도체도 오늘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시나요? 온 디바이스 A가 네.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AI 반도체가 서버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게 스마트 기기로 옮겨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죠. 요게 내년 1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여기다 AI 기능을 넣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버에서 스마트 기기로 확장, 앞으로 노트북이라든지 뭐 TV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띵스라든지 이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저거 뭐죠? 그 AI하고 그 AI 쪽이 발전되게 되면 AP 쪽하고요. 그리고 AP 플러스 해가지고 NPU 이쪽으로 이제 성능 향상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쪽 성능 향상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태성이라는 기업도 하고 있는 그 FCSSP라는 기판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같은 시스템 반도체에 사용된 기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판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판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중국 모바일향 이렇게 수요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판 쪽으로 보게 되면 심택이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재현 대표님 말씀하실 때 급하게 태성을 봤는데 보니까 영역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성이 아마 그런 연관성 때문에 오늘 뒤늦게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기판 쪽을 보게 된다면 일단 심택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 보게 된다면은 또 최근에 ALT 요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그 웨이퍼 테스트 그 관련된 테스트 관련돼 가지고 후공정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기판 쪽은 심택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ALT라든지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두 종목 정도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 외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 가지고 종목들이 좀 또 이제 시장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각나는 게 이제 ALT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심택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HB3 퀄테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12월 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리 또 삼성전자향, HBM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심택하고 ALT,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한 4종목 정도 일단 말씀드렸는데 요 4종목을 참고하셔가지고 요거가 비슷한 연유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관련된 주가 차트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6685님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29만 원에 비중은 40%인데 추가 매수 언제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네. 이미 비중이 높으신데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고 뭐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 됐잖아요. 네. 그 이후로 차트가 동반해서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팻말 이미 들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부정 의견부터 일단 들어보도록 예. 할게요. 예병군 대표님 부정 들어주셨는데 추매는 안 되는 건가요? 예. 네. 저번에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드렸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매도하시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지금 뭐 인적 분할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부각을 그러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왜 굳이 비중 40%에서 추가 매수를 더 했느냐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라면 저는 손절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도 늦지 않았다. 왜? 지금 시의성에 맞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산타랠리 그리고 시장의 어떤 순풍, 순항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저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장이 이제 순풍을 타고 있는 시점에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을 꼭 끌어안고 있는 거는 결국 내 수익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매도, 교체 매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네. 정말 단호하게 본인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손절을 고려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럼 중립 의견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주가는 정말 꽤 많이 빠진 것 같은데 2차 전지 또 그래도 좋게 보고 계시는 정재훈 대표님이 중립 들어주셨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따로 없을까요? 지금 2차 전지가 힘든데 전고체가 언제 될까요? 사실 그 부분들은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단 테마성으로 좀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이제 29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했는데 비중도 10%가 아니라 뭐 40%예요. 만약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20만 원 언저리 때까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29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 단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40%를 매수해야 22만 원이에요. 그럼 거의 몰빵 수준의 그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게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점이 좀 듭니다. 차라리 이수 스페셜티를 추가 매수하실 바에는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전고체 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영위를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 그룹주들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2차 전지 대장주로 교체 매매를 하는 방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행우님께서 KH 바텍을 들고 계십니다. 네. 매수가가 25,5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는데 손절 시기를 놓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지금 KH 바텍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맞아요.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네.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예병군 대표님은 직접 이 폴더블 폰을 쓰고 계시잖아요. 힌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KH 바텍의 힌지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KH 바텍이 빠진 이유를 명확하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폴더블 폰인데 네. 이 바깥쪽 힌지가 KH 바텍입니다. 이 안쪽 힌지가 이제 파인테크닉스 쪽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예,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자, 근데 이 KH 바텍이 지금 이제 폴더블 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벤더블이나 롤러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벤더볼이나 롤러볼이 나왔을 때는 힌지가 필요해? 힌지 필요 없지 싶은데 네. 라는 시장의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KH 바텍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 지금 이제 접는 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폴더블 폰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폰들, 플립, 그다음에 폴더 이런 폰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롤러블이나 밴더블이 나온다고 해서 KH바텍이 이제 성장성 끝. 우리는 롤러블, 밴더블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 우리의 힌지는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보고 계신 이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힌지 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폴더 5인데요. 폴더 5는 보면 힌지 기술이 되게 발달했어요. 전에 이렇게 좀 붕 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밀착이 돼 있어요. 이 플립 5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굉장히 그 힌지 부분이 딱 밀착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힌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면 굳이 KH바텍을 이 저점에서 손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옳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의심을 받고 있고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앞에 얘기 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조금 제껴놓고 있다가 다시 시장의 관심들. 그러니까 이게 폴더블이나 폴더블이나 폴더 플립이 지금 또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폴더와 플립을 둘 다 갖고 계시는 네. 우리 실사용자의 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신제품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예. 또 주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는 나노팀 네. 좀 알고 싶고요. 네. 17,2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되셨고요. 비중도 꽤 많이 들어가신 것 네. 같은데 빠르게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노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네. 그러면 일단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이상훈 이사님. 뭐 올해 상장한 2차 전지 종목인데 계속 밀리면서 지금 신저가긴 하거든요. 긍정에 대한 의견 어떤 의견이실까요? 주가가 밀린 상황 안에서 더 밀리지 않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1차원적인 특성이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2차 전지단에서 이제는 뭐 소재적인 측면, 장비적인 측면 이런 데에서 다시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종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보고 그다음에 앞단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제 강명 공장의 가동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판매 대수, 그다음에 실제적인 가격 이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빠져 있기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3천억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는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은 한 4천억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에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좀 네.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 의견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뭔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조심해봐야겠죠. 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노팀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또 전가요? 2차 전지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거라는 걸 아시면서 하시니까 일단은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제 의견은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일단 잘 빠져나오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17,2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노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결국 전기차 열폭주 현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니켈이 충격이 약하고요. 그리고 리튬이 산소랑 반응을 상당히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불이 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부산에도 보니까 연제구에서 이제 기사분이 구살생으로 구출되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상반기 대비해서 분위기가 많이 식었고 또 중요한 건 이 열폭주 현상으로 나왔던 전기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노팀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10월 이제 초반부터 단기적으로나마 주가가 이제 15,000원대 부근에서 바닥을 좀 다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진다라는 것은 단기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 열폭주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 전략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차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만약에 제가 나노팀을 갖고 있다라면은 2차 전략은 어쨌든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내 매수가까지 오는지를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차 전지를 좋게 본다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업종으로 가든지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보자면은 종목 교체 이게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일단 하단이 받쳐주고 있긴 하다. 뭐 저점이라는 건 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정태근 이사님은 오히려 좀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네. 의견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노팀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파맵신이요. 파맵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분할 매수해서 평당가가 1,930원이고요. 아, 네. 비중은 15%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올라서 그 20%를 보유하고 있던 20%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가 있습니다. 이미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셨다가 그러니까요. 오늘 또 19% 급등한 김에 네. 또 매도하셨다고 네. 합니다. 그때 한 21% 급락할 때도 그럼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시청자님? 네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마음고생이 또 심하셨을 텐데. 맞아요. 일단은 네 분 의견부터 들어보고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파맵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뭐 21% 급락세도 견디시고 네. 그 전날에는 또 13% 급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딛고 좀 반등하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계속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급락이 왜 급락 나왔을 때 왜 급락 나온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순간 그때는 뭐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때 모르셨는데 그 후에 아셨어요?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제 요즘 하도 이제 이게 오래 묵혀 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없는데요. 예. 그때 이제 뭐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기사 같은 건 잠깐 봤습니다. 예. 이제 그때 급락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M&A 실패했어요. 시장에서 그때 M&A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회사입니다. M&A 시장에 아예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는데 M&A를 하려고 하는 쪽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M&A가 딱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원래 M&A 되기 전에 우호 세력들이, 우호 지분들이 먼저 삽니다. 사는데 사고 있는데 이게 불협화음이 나서 깨지면 우호 지분들부터 먼저 빠져나가요. 주르륵 나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 M&A가 다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죠? 그것도 제가 잘. 최근에 M&A 됐어요. 최근에 네. M&A가 됐는데 M&A가 새로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거 최근에 공시 분석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M&A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새 주인이 생겼다는 얘기고, 새 주인이 생겼다는 것은 이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뭔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주식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주. 그러니까 지금 이 파맵신처럼 굉장히 껍데기에 가까운 회사, 쉘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쉘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회사에다가 새로운 주인이 펄, 진주를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M&A 때문에 실패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 M&A 때문에 지금 M&A가 된다고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그 실패는 견디셨는데 성공은 못 견디겠다.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견디세요. 이거는 새 주인이 나타나면 당연히 시청자분께서 이 파맵신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뭔가 하시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뭔가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좋아지도록 뭔가 해보고 싶으시겠죠? 왜? 네. 처음에 의욕이 강하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처음 뭘 맡았을 때 새 학기, 그 다음에 새 주인, 그 다음에 새 프로그램, 여기서 의욕이 생겨요. 저 지금 이게 새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이분들이 지금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데서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욕, 저는 의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욕이 생기면서 주가도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네, 예 대표님.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네요. 오늘 예. 20% 매수했는데. 지금은 사야 될 때죠. 팔아야 될 때가 아니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예 대표님의 열띤, 또 자세하고 냉철한 또 상담 들어봤어요. 우리 시청자님 좀 고민 해결되셨길,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G전자를 오늘 구매했어요. 10만 3,200원에 한 20% 담아봤어요. 네, 혹시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가격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 해서 네. 한번 이제 수익 좀 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전자를 들어가신 시청자님, 과연 수익을 얼마까지 보실 수 있을지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분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 많이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긍정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거 맞을까요, 대표님? 정재훈 대표님? 네. 오늘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예. 잘 사신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땐. 좀 길게 여유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LG전자가 좀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LG전자가 좀 크게 성장을 못했던 거는 휴대폰 사업, 적자 사업을 계속 끌고 갔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걸 떨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장 사업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수주도 꽤나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실적이나 이런 측면을 좀 보게 되면 나름대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본업에다가 추가적으로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저는 13만 원짜리 때 올해 6월 달, 7월 달에 형성돼 있었던 이 13만 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면 계속 그냥 내년까지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까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또 LG전자에 대한 상담이 또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맞아요. 지금 15만 2천 원에 20%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분도 있는데 3년이나 보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두 분을 같이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성우 이사님은 LG전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보면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하단 같은 경우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구간에 왔을 때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주가의 방향에 밸류 매력이 있으면 여기에서 상승의 속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기회비용도 아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수익 부분도 플러스 알파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다음에 올해 이익을 따져 봤을 때는 한 16조 정도가 밸류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구간에서 주가가 빠지면 그래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가전 부분의 밸류로는 지금 주가가 강하게 상승은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차치를 하고 주가가 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전장사업부에서 추가적인 매출 부분이 나와줘야 됩니다. 원래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구체적인 매출 부분이 나와주는 게 예정이었는데 좀 진행이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장에 대한 매출 부분의 확대가 확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전장 부분의 매출이 20% 이상 나아지는 구조에서는 여기에서 뭐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한 20조 정도까지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밸류 매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거는 시간의 기회비용 이 부분이 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의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촉매를 확인하고 가격을 더 주고도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점과 함께 주가 추이를 보면 이게 추세가 지금 비추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은 추세 안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가 저점이라고 예단을 하기보다는 추세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추세가 또 중요하니까요. 네. 또 주식에서는 추세 한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메시지 6798번님께서 3기 EV 가지고 계십니다. 네. 38%에 4,973원 매수하셨는데요. 지난달 무상증자 300% 받았더니 비중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그만 폐기 처분할까요? 아이고.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정말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3기 EV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3기 EV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의견이 많이 나뉘어지네요. 네, 일단 세 주를 그래도 받았는데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무상증자 그래도 좀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3기 EV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미 받았고 네.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보유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4,973원. 무상증자 받았는데도 지금 평균 단가가 이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얘기인 거고 그러면은 무상증자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제 화면은 아니고요. 제 화면은 아니고 근데 제가 무상증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무상증자 권리락 받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좋게 가는 경우가 없었다고. 지금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PL에너지 같은 경우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잖아요. 아마 PL에너지 맞을 겁니다. 보세요. 지금 PL에너지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기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3기 EV 또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어서 지금 이제 또 행보가 예상된 종목이 또 뭐냐면은 루닛. 제가 의료 AI 같은 경우도 다 좋게 보는데 루닛만 빼고 다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국에는 무상증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도 권리락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지금 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굳이 뭐 안 좋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권리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칩셋 미디어인가요? 요게 아마 보세요.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제가 굳이 안 좋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건 참 특별한 케이스인데 요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도 한번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요게 예전에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무상증자 얘기 나오게 요 구간이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무상증자인가요?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간다라면 제가 무상증자를 굳이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위메이드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에 보면 이 필에너지라든지 그리고 3기 EV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팔아라.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 지금 매수가 대비 손실이 상당히 크잖아요. 거의 한 40% 마이너스 좀 봐지는데 요거는 뭐 팔라고 해도 못 팝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다. 저도 못 팔아요. 근데 저도 못하는 걸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뭐 일단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홀딩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혹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 좀 받으셔가지고 대응하는 거지. 지금은 불가피하게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무상증자 이슈가 비단 좋은 이슈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종목들의 차트도 좀 비교해서 잘 우리 시청자님 판단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빠르게 한 상담 더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솔루션에 대한 상담인데 절반 손절하고 5% 남았다고 합니다. 43,250원에 매수하셨는데 그냥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참 오를 듯 오르지 않는 최근에 모멘텀이 붙었다 하면 다시 빠지고 그러니까요.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황이 또 워낙 부진하니까요. 네,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부정적인 의견이 참 많네요.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나을까요, 이성웅 이사님? 손절은 쉽지 않습니다. 네. 매수에 대해서 감안을 해보면 손절은 쉽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보는 건데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아까 종목을 말씀드릴 때 가격 지표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모듈 가격이 돌아줘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수요가 좋으면서 모듈 가격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단에 위치하고 있죠.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수요가 진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만약에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서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추가적인 중국산의 모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또 하락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져서 폴리실리콘 가격까지 함께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듈 가격의 반등을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 실적이 빠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실제 가격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 회복이 나오는 걸 분기 실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을 더 주고도 그런 부분 가격 지표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낫고 가깝게는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100불 이상으로 올라오는 걸 보여줘야지 신재생에너지 쪽은 좀 부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업황의 부진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저희 이제 내일장을 든든하게 대비해 봐야겠죠. 네 분의 한 줄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월요일과 똑같습니다. 순환매, 개별 종목 대응. 어차피 지수는 옆에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전후, 코스닥은 810포인트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흐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면은 순환매 대응 그리고 개별 종목 대응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제 상승했던 종목, 오늘 상승했던 종목 매일매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좀 길면 좋은데 짧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좀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조바심이 저는 생길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보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가 그랬었고 에코 머티리얼즈가 그랬었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있는데 잘 안 가거나 조금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종목의 차트가 그래도 우상향이 완만하게라도 되고 있다라면은 지금 구간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홀딩하는 게 맞고 인내 있게 좀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접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홀딩하신 다음에 조금 이제 잦은 매매는 자제하는 게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개별 종목 대응은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정재훈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예, 일단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도 또 비슷한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거의 2주째 횡보를 해주고 있고 1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거든요. 이거 넘어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걸 좀 선물 지수로 좀 보게 되면 지금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340포인트가 살짝 넘어가는 그 지수대예요. 이 자리대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즉 저는 단기 조정을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좀 바람입니다. 그래야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뭐 연말 랠리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옵션의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윗자리대로 저항 자리대가 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34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좀 상당히 많이 쌓아놓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좀 흔들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추격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좀 따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3-4번의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결론은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대신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해도 좋은데 지수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즉 조정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처음으로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갑자기 가슴이 좀 철컹하는 기분이네요. 네, 단기 조정은 좀 유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으로 예병근 대표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정재훈 대표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요. 네. 이제 정재훈 대표는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 예. 얘기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예. 그건 저도 오케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정을 기다리다가 코로나 때 그랬죠. 조정 기다리다가 결국 못 사고 날아가는 거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면 자꾸 망설여요. 사실 실제로 조정 기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정이 들어와요? 그럼 매수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더 망설이게 돼요. 왜? 내 말이 맞는 순간 더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더 조정이 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한 투자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지금 나쁠 게 없어요. 외생 변수적, 내생 변수적 요인에서 시장의 급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럴 만한 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때고 지금은 오히려 경기를 옥죄는 정책보다는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굳이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의견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순풍인데 미풍이고 약하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시장에 계속 참여하는 전략,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네. 조정을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좀 놓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네. 잘 참여를 해보셔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뭔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성웅 이사님의 한 주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순환매가 좀 빨라진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의 시세가 한 달에 날 시세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 2, 3일 정도 걸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별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시장의 순환매로 반등이 나온 종목들,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한 내년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래일 동안 주가 반등이 강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의 대응들이 군데군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순히 이게 실적 기반으로 오르는 종목이나 수급 기반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추세가 깨지지 전까지는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슈 없이 좀 단기적으로 수급 유입이 된 쪽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는 200일선 중기 추세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형주는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아직 반등이 덜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수 레벨업에 룸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유리하고, 소형주 중에서 지금 보면 주가가 빠져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이 시장 대비해서 강할 수 있는 시각을 함께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매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좀 연성될 수 있는 시각을 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오히려 지금 소형주 중에서 단기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소형주를 보면 좋을까요? 뭐 테마주를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반도체 업종 내에서 그런 중소형주를 봐야 하는 건지. 뭐 테마주군들보다는 지금 반도체 단 중에서 기판 쪽에 아직 못 오른 기업들 일부 뭐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원전 많이 소외된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일한 점은 주가가 뭐 실적 기반, 내년에 실적 기반으로 해서 많이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상대적으로 조정이 클 수 있는 상황에 주가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소외된 위주, 그다음에 주도업종 같은 경우도 주도업종 내에서 소외된 쪽 같은 경우를 찾아서 접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오히려 반도체나 원전 내에서 주도주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아래 소외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저희 주상전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